안녕하세요. 사경 햇수다의 화연스님입니다. 오늘 수지독송 사경클럽에서 질문이 들어와서 또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처음 질문 드립니다. 아직 모르는 게 많아 헷갈립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로라 방등스님 글에서 생각은 큰 보배, 보라망이고 기억 시스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이며 보배라고 하셨는데 생각과 기억을 같은 개념으로 여기면 되는 걸까요? 세상은 모두 보이지 않는 정신의 능력인 기억이라는 이름의 투명한 그물로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씀을 생각으로 이해해도 되는 걸까요? 늘 귀한 본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합장.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질문해주신 행자님께서 생각과 기억을 같은 개념으로 여기면 되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방등스님께서는 이 생각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다쳤다는 생각도 하고 다칠 수 있다는 생각도 하며 또 과거에 다쳤었다는 생각까지도 할 수 있지만 생각 자체는 다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생각이라는 놈이 나 다쳤어 라고 생각해도 그 생각 자체는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쳤다는 생각을 온전히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이 붓이 다 망가졌어 라는 글씨를 썼다고 하자. 그렇다면 붓이 망가진 것일까? 망가졌다는 글씨를 썼을 뿐이지 그 붓은 실제로 망가지지 않았으니 글씨를 쓸 수 있었다. 그러듯이 생각의 의미는 수도 없이 많고 바뀌며 또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 그 자체인 오는 변할 수 없는 것이다. 변할 수 없는 법칙에서 나온 사연 역시 의미만 빠진다면 본래의 법칙과 다를 것이 없다는 말이다. 그렇기에 생각이란 능력은 중생들의 가장 큰 보배이고 그 이름을 보라망이라고 불경에서 언급하신 것이다. 바로 이 생각이 중생들의 본래 공덕인 보배 영락인 것이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여기서 생각이라는 능력은 중생들의 가장 큰 보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큰 스님의 비유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왼쪽에는 깨진 기왓장이 이렇게 가득 쌓여 있고요. 또 오른쪽에는 황금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실 건가요? 저 같으면 황금을 선택할 것 같은데요.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어떤 것은 좋다, 어떤 것은 싫다라고 분별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내 것과 남의 것, 그리고 우리 것과 남의 것 이렇게 분류하고 또 둘로 나누는 연습은 참 많이 했죠. 하지만 그 둘을 바라보고 또 그 둘을 나누기도 하는 근원의 능력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생각의 능력 자체가 있어야만 여러분들은 나라는 생각도 하고 남이라는 생각도 하고 또 좋다는 생각도 하고 싫다는 생각도 할 수 있었겠죠. 이렇게 온갖 종류의 이름과 의미를 드러내는 생각이라는 능력 그 자체, 그 기계를 큰 스님께서는 붕어빵 기계로도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이 붕어빵 기계만 있으면 온갖 종류의 붕어빵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붕어빵만을 선택한다면 그냥 한 번 먹고 말겠죠. 여러분들은 붕어빵을 선택하실 건가요? 아니면 붕어빵 기계를 선택하실 건가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당연히 붕어빵 기계를 선택하겠죠. 거기에 얼마나 많은 가능성과 가치가 담겨 있는지를 안다면 기계를 선택할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의 기계에서 찰나의 생각, 하나의 생각이 드러나게 되면 그대로 있지 못하고 즉시 과거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로 사라져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억을 이루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 하나하나가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녕하세요 라고 말을 했다면 안녕하세요 라는 말 하나하나는 여러분들의 찰나찰나의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깨달음 하나하나가 다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기억 속으로 순서대로 고스란히 하나하나 쌓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요. 이 생각은
지금을 지키지 못하고 즉시 거꾸러져 버린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생멸법입니다. 생기자마자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이라는 이 순간에는 계속 새로운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새로운 생각들이 사라져서 기억이라는 곳에 저장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기억이라는 자리에서만 그물이 엮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라든가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말은 찰나찰나의 생각으로 되어 있지만, 이 생각을 하나의 문장으로 그물처럼 엮는 것은 우리 기억의 능력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봤을 때 생각이라는 것은 지금의 찰나를 이야기한다면, 기억이라는 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생각의 특징은 즉시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이라면, 기억이라는 것은 계속 무언가를 모아놓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면 생각과 기억이라는 것이 참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 근원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붕어빵 기계, 다시 말해서 생각의 기계에서 나왔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모는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부모라고 할 수 있는 이 생각의 기계는 모든 의미가 나오기 이전 자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어떤 이름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가치 판단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우리는 맑고 투명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시작 자리가 맑고 투명함이라면 여기서 나온 어떤 생각의 이름이든 또 어떤 생각의 의미든 간에 맑고 투명하다는 특징은 그대로 닮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슬프다라고 생각을 해도요, 슬프다는 의미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 슬프다는 생각 자체에는 색깔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여러분들이 만질 수 있는 어떤 물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있는 듯 느껴지기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증명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생각도 기억도 마찬가지죠. 생각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요. 기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억을 해낼 수는 있지만 그 기억을 가지고 오거나 누군가에게 증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금방 거꾸러져 버리는 생각, 그리고 이미 사라져서 과거가 되어버린 기억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던 생각과 기억을 가지고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삶이라는 그물을 짜면서 살아왔다면 이것은 환상의 세계라고 해야 되고요. 꿈의 세계라고 해야 될 겁니다. 방등스님께서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하더라도 그 생각이란 시간적으로는 모두 지나간 과거이며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모두 지나가버린 사연에서 의미만 뺀다면 그저 편안한 기억일 뿐이고, 그 이치만이 존재 아닌 존재로서 세계를 이어나가고 있음을 알게 된다. 기억이라는 시스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이며 보배임에도 기억 속에 들어있는 의미 때문에 스스로를 올가매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단순히 의미만을 무시하고 그 기능만을 본다면 기억이란 대단히 아름다운 정신의 능력이다. 그 의미가 바로 우리의 감정이다. 세상은 감정의 얽힘이지만 그 감정을 빼고 나면 여기에는 다 이슬과 같은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얽힌 위대한 정신의 세계라는 말이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여기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다 이슬과 같은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얽힌 위대한 정신세계라는 말이다. 여기서 이슬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이 이슬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기온이 내려가거나 찬 물체에 부딪힐 때 엉겨서 생긴 물방울을 의미합니다. 공기 중에 수증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인연이 닿아서 기온이 내려가거나 찬 물체에 부딪히면 어떤 물방울 하나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햇빛을 받아서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리죠. 불경에서 물이라는 것은 기억을 뜻하고요. 그리고 이슬은 물 한 방울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억
하나하나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 이슬로 휘장을 두른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풀어서 얘기하면 여러분의 기억 하나하나로 여러분들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면 될 텐데요. 어떤 기억을 쌓느냐에 따라서 어떤 자기가 드러나느냐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쁘고 행복한 기억을 많이 쌓으셨다면 자신감 넘치는 자기가 드러나게 될 테고요. 그리고 항상 슬프고 어려웠던 일을 많이 겪었던 분들은 초라한 나라는 자기가 드러나게 되겠죠. 우리가 정신이 깨어있는 순간이라면 계속 깨닫고 있을 거고요. 그 깨달음은 하나하나 전부 기억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그물을 이루게 될 겁니다. 어떤 기억을 쌓느냐에 따라서 어떤 모양의 그물이 될 건지가 결정이 되겠죠. 지금까지 심각하고 정말 힘든 의미로 그물을 짜왔다면 이제는 0g짜리 생각 그리고 0g짜리 기억으로 이런 투명한 그물을 짜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만큼 보배로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등 스님께서는 이렇게 글을 마무리 짓고 계시는데요. 이 글을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질 수 없음을 원망하고 갖지 못하는 것을 가지려고 함이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연기를 잡을 수 있겠는가? 그런 어리석은 짓은 꼬마들도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생각이 영원할 수 없으며 잡히지 않은 아지랑이 같은 허공의 발자국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공연한 수고는 더 이상 없을 것이지만 모르기 때문에 악도에 드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마저 찰나에 쓰러지는 이슬과 같은 투명한 기억임을 바라본다면 악도란 이름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세상은 모두 보이지 않는 정신의 능력인 기억이라는 이름의 투명한 그물로서 연결되어 있다. 기억이 되기 이전은 생각이었고 생각의 이전은 생각을 만들어내는 기계였습니다. 이 기계는 맑고 투명한 기계였기 때문에 기억 또한 맑고 투명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드렸죠. 정말 맑고 투명하기 때문에 절대 깨질 수도 없고 다칠 수도 없는 이 기억의 그물로만 이루어진 정말 환상의 세계를 오늘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